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곡고등학교 3학년 일본어 회화 1 교과를 맡게 된 김철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교실에서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라는 이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원격으로 만나게 되었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지키시고 교실에서 만나는 날까지 온라인 학습으로 이렇게나마 수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수업에 앞서서 저작권이란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수행평가 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미술 작품,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야 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열심히 만든 나의 결과물을 다른 친구가 본인이 한 것처럼 복사해서 제출한다면 나의 기분은 어떨까요? 만든 사람의 노력과 시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매우 가치 있는 활동이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음악을 mp3 파일을 다운받아서 음악을 들을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아마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어둠의 경로로 다운받아서 음악을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어, 거의 대부분 파일을 다운받지 않고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죠. 실시간 데이터로 음악을 듣는 이렇게 듣게 되면 음악을 창작한 가수, 작곡가, 작사자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우리가 음악을 듣는 거잖아요. 그런 저작권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으로 제공되는 자료들을 수업 외의 용도로 복사 및 배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수업 모두 함께 지켜요 라고 하면서 한번 네 가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선생님이 제작한 수업 영상과 자료는 상업성이나 출처 표시와 상관없이 다른 곳에 유출하시거나 재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수업 영상과 자료의 일부를 캡처하거나 가공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온라인 강의실 입장 및 시청은 본인만 해야 하고 타인이 시청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료 유출 및 대리 출석 적발 시에는 저작권법 및 성적관리 규정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1학기 일본어 회화원 수행평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평가가 우리가 정상 계약을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평가의 구성은 지필평가 40%, 수행평가 60%이고요. 지필평가는 2차 지필평가 딱 1회만 실시하고 선택형 75점, 논술형 25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수행평가는 총 4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쓰기평가, 일본어로 쓰는 걸 얘기하고요. 15점입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 평가, 교실 내에서 친구들이 말하는 걸 듣게 되면 외국어로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복도에 나와가지고 저에게 말하시는 평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논술형 평가, 비중이 가장 크죠. 25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주어진 지문을 보고
읽는 읽기 평가가 10점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추후 평가 방법이 변동이 된다면 EBS 온라인 클래스의 공지사항에 제가 탑재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외국어를 공부하는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최근 대한민국과 일본의 정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올라와서도 일본어 회화 원 과목을 선택한 거에 있어서 이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가져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외국어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한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해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사회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이 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거의 원료 자료가 자원이 생산되지 않고 있는 나라예요. 반대로 그런 원자재들을 수입해 와서 재가공해서 다른 나라로 팔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철강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배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많은 공산품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국가 간의 협력 체계가 정말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지역 내 국가 간의 공생 공용을 위한 정치,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다양한 협력과 교류로 이어지게 되죠. 이러한 시대 흐름에 따라 한국과 외국과의 교류는 더욱 확대되고 심화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국민이 보여준 사태의 해결 모습은 많은 외국 매스컴, 뉴스에서 극찬을 했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해결 방법을 학습하고 실천에 옮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모습과 함께 세계 경제 규모 10위에 해당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제부가 세계 10위라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6.25 전쟁 이후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성장한 나라이죠. 외국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서울에 오게 되면 굉장히 많이 놀란다고 해요. 거의 인구 1000만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 성장해 있는 나라지만 우리는 아직 대한민국과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휴전 국가잖아요. 전쟁을 아직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데 그런 위험성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좀 폄하하는 세계인들의 시선이 많았었죠.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그리고 물건을 사재기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국민성을 굉장히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습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외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은 장차 세계 속에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할 대한민국이 바라는 인재상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한 캐스팅 보트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씩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정치 용어예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보통은
국가에서 정당이 큰 두 개의 정당이 나뉘어서 의견을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요. A당, B당 이렇게 있다면 A당과 B당이 국회의원 수가 비슷하다면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 이 A와 B당, 이 거대 두 개의 정당 사이에 조그만한 세 번째 C당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C당이 선택하는 의견에 따라 결과물이 아예 달라질 수 있겠죠. A당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B당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규모는 작지만 C당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세계 속의 전국에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제 규모로 가장 큰 G2, 미국과 중국이 있죠. 그리고 큰 유럽도 있고요. 그런 열강들 사이 속에서 이렇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보여준 이 저력들을 미국과 중국, 유럽에 좀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국어를 공부하시고 의사소통 능력을 잘 키울 수가 있다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 훌륭한 인재가 되실 것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본인의 삶의 최우선 가치는 반드시 건강이어야 하고요. 매사에 도가 지나치면 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행위는 스스로 엄격하게 지켜야 되고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도가 지나쳐도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있어야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모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 개학을 하는 날까지 본인 건강을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개인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홍대나 강남역에 또 많이 모인다고 해요. 사실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리는 확률이 많이 적다고는 하죠. 면역력이 세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코로나19에 걸리고 여러분들보다 면역력이 약한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코로나19에 걸린다면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슬픈 일이잖아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코로나19에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개인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